네, 매주 목요일엔 정치와 음악이 만납니다. 선곡 진검승부. 여야 의원들이 선곡 대결과 정치 토론을 펼치고요. 선곡 대결에서 승리한 쪽의 노래를 끝날 때 들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을 모신 지 한 달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마주치신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잘 다녀오셨죠? 네. 미국 다녀오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국감 때문에 또 못 오시고. 네. 늘 뵙던 분 같아요. 고민정 의원님. 아하. 방송에서 많이 뵀으니까. 많이 보셨으니까. 네. 과거에 그 뉴스 진행하실 때 뭐 상당히 많이 보셨을 테고. 아니, 난 뉴스 진행할 때 못 봤던 거 그죠. 같고. 뉴스보다 아마 이제 청와대 대변인 했으니까 그때 뭐 나온 거 뭐 이런 거겠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 댓글로 직접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셋이 한번 유튜브 시청자들 위해 손을 한번 흔들어 드릴까요? 네. 어디를 봐야 되나? 네, 앞에 보시면 돼요. 다 카메라가 앞에 다 있습니다. 네, 우선 속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의힘 당내 경선 투표율 최종 63.89%로 집계됐네요. 상당히 높습니다. 네, 모바일 투표가 54.49%, 네. ARS 투표가 9.40% 해서 총 36만 3,566명이 참여를 좀 해주셨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이준석 대표가 투표율 70%가 넘으면 탄수화물 끊겠다고 했었는데 그 안 끊으셔도 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아쉽네요. 글쎄, 저는 끊겠어야 되는데 좀 걱정했었어요. 네. 예. 그 의료 전문가분들 좀 걱정하시고 그러시던데. 네, 근데 이번에 좀 의미가 있는 게 지난달에 2차 예비경선 당원 투표율이 49.94%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 대표가 선출된 6.11 전당대회 투표율이 45.36%였는데 그걸 훨씬 웃도는 수치니까 그만큼 많은 성원 그리고 어떻게든 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강한 열망을 저희 당원들이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시각으로 보십니까, 고민정 의원님? 아니죠. 네. 어떤 해석? 일단은 그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까지 가봐야 안다라는 건 이제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선거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거는 전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제 그 안에서 얼만큼 정책 경쟁 또 선의의 경쟁을 해서 가장 적정한 사람에게 정권이 그리고 대통령직이 가느냐의 싸움인 거니까요. 네. 이렇게 높게 나온 거는 저도 축하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되고요. 민주당은 이번 주에 선대위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곡 주제는요. 여야 대선 후보에게 한마디로 정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혹은 이제 곧 정해질 국민의힘 후보에게 한마디를 준비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요. 고민정 의원의 선곡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가수와 제목,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네, G.O.D의 촛불 하나를 선곡했고요. 네. 모든 아이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난 그리고 어떤 명예와 권력도 없고 또 장애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지요. 이런 사람의 꿈이 실현될 수 있고 그 자리가 또 대통령이라는 그것이 실현된다면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자기의 희망과 가능성만으로 도전해 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나라구나라는 확신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그 존재 자체가 많은 아이들에게 촛불과 같은 존재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에 맞서는 허은하 의원 어떤 노래를 골라오셨을까요?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네, 역시 가수와 제목,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그 OST입니다. 하현우의 돌덩이를 선정했는데요. 네. 그 드라마 주인공 박세로이가 아버지 복수하기 위해서 요식업종의 악덕 대기업과 맞서 싸우는
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딱 네. 저희의 내용인데요. 그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결국 당당히 이겨내는 모습 저도 이제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후보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거대 여당의 거친 후보와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드라마 속에 그 박세로이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네. 쉽지 않은 상대지만 노래 가사처럼 꺾이고 깨지더라도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가 돼서 정권 교체의 대업을 달성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주제는 여야 대선 후보에게 한마디인데요. 고민정 의원은 G.O.D의 촛불 하나, 허은하 의원은 하현우의 돌덩이를 선곡하셨습니다. 이 중에 더 마음이 가는 노래를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골라주세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저희들이 다 집계를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살짝 저희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여야 대선 후보에게 한마디라는 주제로 선곡 대결과 토론 진행하고 있고요. 고민정 의원의 G.O.D 촛불 하나, 그리고 허은하 의원은 돌덩이 하현우 씨의 노래 선곡해 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지금 마구마구 선곡 결과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볼까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으로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네 분의 4강 후보들 모두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것은 다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하게 허은하 의원님 누구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 보세요? 1, 2위의 막상막하 용호상박이다. 정말 모르겠다라는 네. 게 저희 평가입니다. 지도부에서는 이건 진짜 박빙의 승부이고 저희 보수당 사상 최초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전문가들도 사실은 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고 네. 뭐 이재명 후보하고 가상 대결했을 때도 이제 근소한 차이로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일 공개되는 결과도 사실은 이게 현격한 표 차이가 있기보다는 약간 근소한 차이로 네. 승리하지 않으실까 누군가가 그런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근소한 차이로 나오면 또 이게 막 반발하거나 이거 좀 뭔가 부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지 않을까 또?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야당이다 보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대의가 아주 큽니다. 목표는 그거 하나만 보고 가고 있어서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은 아마 정치를 계속하기가 어려우실 거라는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고민정 의원께는 글쎄요, 역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솔직한 답변 정치인에게 요구한다는 게 무리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요구를 네. 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야당 대선 후보로 누가 선정됐으면 좋겠습니까? 선정됐으면 좋겠는가? 네. 진짜 이거 어려운데. 저는 이제 유승민 후보님이 더 많은 그 활약을 펼치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었어요. 네. 초반에는 특히나 더더욱. 네. 근데 생각보다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괜히 조금 아쉬운 생각도 들고요. 아하.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검찰의 권력대 개혁의 이미지로 부딪히게 될 것 같고, 네. 홍준표 후보가 올라오면 이제 둘 다 지사였으니까요. 경남도 지사의 성과, 또 경기도 지사로서의 성과, 이 두 개가 맞붙는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가 더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이제 국민들께 계속 이제 어필을 하면서 선거를 치러 나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네. 좀 전에 정권 교체에 대한 지상 목표가 있어서 잘 봉합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까지만 보면 서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 또 뭐 고발, 고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그렇게 쉽게 봉합이 되겠습니까? 서로 경선 과정에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캠프 분들도 내부 사실, 분위기가 그런가요? 예, 네, 내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네.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저희가 천막으로도 또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농성 그 주자들끼리 이제 만나요, 의원님들이. 그럼 여기 캠프 저기 캠프 다 만나게 되는데 예. 그때도 늘 말씀하세요. 우리는 원팀이다. 예, 그래서 내부 분위기는 네.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이제 저희도 선거를 치른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예. 근데 보면은 박빙이면 박빙일수록
더 어렵긴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략적으로 너는 저쪽 표로가 나는 이쪽으로 할게 이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후보를 응원했었기 때문에 네. 예전에 이제 2017년에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렇게 했을 때는 이 표 결과가 조금 많이 났지요. 엄격한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원팀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빨랐고,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 이낙연 이 표차는 그때보다는 좀 덜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제입니까? 그 용광로 이제 선대위를 결성을 해서 그나마 이거를 잘 지금 다행히도 만들어 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은 그것보다도 더 박빙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 이게 사람이 하는 거라 과연 정말 그 마음이 괜찮을까?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본 걸 보니까 홍준표 캠프 쪽에서 불법 선거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또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시던데요. 그래서 이거 봉합하는 게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정 의원님의 걱정이십니까? 원하시는 희망사항이십니까? 희망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허은하 의원님은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러길 바라시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그렇게 드는 보세요? 게 예, 정권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저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국민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60% 가깝게 나오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는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라는 게 32%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것은 다음 대선 후보를 찍는다라기보다는 정권 교체라는 어떠한 대의를 보고 찍는 측면이 더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후보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추후에 그 네 분의 사실 후보가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는 막중한 정치적 역할이 보이실 거예요. 이미 하나하나가 다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생각하고 계실 거다. 그래서 민주당과는 조금 다르게 물론 그날은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날 당장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당내의 그런 봉합은 그렇다 치고 또 다른 장애가 눈앞에 있습니다. 야권의 유력 정치인 중에 한 분이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께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고요. 끝까지 완주하겠다 의사를 밝히고 계신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야권 분열? 글쎄 이게 이제 야권 분열이 될지 더 단합이 되는 그 시간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에 대해서는 거강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고요. 또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이런 사자 대결이 될지 아니면 허경영 후보가 나와서 또 다른 그림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단일화로 후보가 압축될지 아닐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상 양자 대결이 상당히 박빙이기 때문에 그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단일화 없이 우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저희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단일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좀 더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데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는 힘을 합치는 게 더 중요하죠. 그게 활용점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허은하 의원께서 언급하신 정권교체 여론조사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맞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말씀을 하셔서 이게 어떤 여론조사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다릅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 윤석열 혹은 이재명 대 홍준표 이렇게 양자 대결로 갔을 때 보면 이재명이 이기는 것으로 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이게 막 엎치락부터 뒤치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유리한 여론조사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이제 또 이게 왜곡이 될 수도 있다. 지고 있는 것도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돌려드리시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취자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민주당으로 좀 가보죠. 앞서 고민정 의원께서 민주당은 이제 원팀 됐고 봉합됐다, 하나가 됐다 말씀 주셨는데 의원들이나 선대위는 그렇다 치고
이 지지자들은 여전히 여기저기서 조금 논란이라든지 좀 불협화음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점점 잦아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러세요? 저는 이거를 오히려 억지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더 덧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인간 대 인간이 만나는 그 과정에도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다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2등을 했던 후보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박빙승부에서 과연 2등이 불법 선거라든지 부정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낙연 후보께서 이번 그 선대에 발족할 때도 민주당의 역사라는 것은 정말 이 내부의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더라도 결정할 때는 결정을 하고, 경쟁할 땐 경쟁을 하고 하나 될 땐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내부 문화이다. 그러면 우리는 원팀으로 가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고요. 또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도 약자를 위한 정당이 돼야 된다. 본인이 앞장서겠다. 내가 스스로 마치 이재명 후보가 된 것처럼 이번 선거를 이끌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2017년 선거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모든 후보들이 원팀을 이뤄서 선대위에서 한 무대를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직은 이 과정을 이제 겪으셔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죠. 아니 뭐 그 정도야 할 수 있지 뭐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돌이켜 보시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7년에도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둘 다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앞서서 지금 하나하나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타임 스케줄상 그러고 있는데 부디 이제 국민의힘도 큰 분열 없이 잘 봉합되기를 기대하지만 과연 그게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저희는 잘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를 하고 동의하시죠? 정책을 만들 때 또 좀 기다리면서 정책적인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서른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궁금해요. 서른 의원이 좀 발언이 원팀 발언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른 의원님이 선대위 회의에서 후보들 모두 여야 모두 다 고만고만하고 문제가 있고 그런데 결국 진실성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셔서 여러 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됐는데 그냥 이재명 후보에게 그냥 확 힘을 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인 거죠. 근데 제가 쭉 민주당을 이렇게 지켜보면은요, 민주당의 그 당 색깔을 보면 초록색, 보라색, 하늘색, 파란색 다양한 색깔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의 강점이 그거 같아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존중받고 하지만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서만큼은 또 원팀으로 가고 저는 그 서른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민주당이 그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민주당 정책의원총회 하시다가 방송 때문에 오신 거죠? 네, 아니요. 그거는 아까 오후에 했었는데요. 끝났나요? 네네. 어떤 얘기 주로 뭐 부동산 개혁 얘기 나왔다고 언론 보도가 되던데? 제가 이제 다른 회의들이 많아가지고 중간에 나와서 끝까지는 못 들었는데 이제 정책의총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당론으로 어떤 정책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과 의견들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이재명 후보의 그런 전국민 대상 지급 필요하다. 그다음에 김부겸 총리나 정부 측은 좀 예산이 없습니다라는 의견. 이거 좀 얘기가 정리가 됐나요 오늘 의총에서? 제가 끝까지 안 있어서 근데 아마도 뭐 거기에서 뭘 결정하거나 그러진 않지 않았을까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던 건 이제 초과 세수가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초과 세수가 정확하게 얼만큼 잡히는지도 따져봐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그 초과 세수를 100% 다 쓸 수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법적으로. 그중에 몇 프로는 뭐 어딘가로 넘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 국가 채무 상환부터 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하죠. 그런 걸 한번 다 살펴보고 따져보고 좀 국회에서도 좀 여야도 머리도 맞대고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허은하 의원님께서는 재난지원금 사안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고민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가 머리를 합치고 그죠? 서로 협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재명 후보는 좀 성동격서 전략을 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동격서? 아주 야근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 후보의 제일 목표는 국민의 눈을 대장동 게이트에서 좀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래서 성동격서. 네, 최근에 그 음식점 총량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논쟁을 유발할 것이 분명한 아이디어나 뭐 공약을 이렇게 자꾸 선보이고 있잖아요. 주 4일제 근무도. 네,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건데, 근데 그 총량제의 경우에는 하루 만에 공약이 아니라고 이제 말을 뒤집으셨습니다. 그 대부분 당내에서도 좀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 설익은 정책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가 이러한 어설픈 공약을 좀 모르고 내놓지 않았을 것인데. 일단 이런 아무 정책으로든 국민의 관심을 끌고 또 대장동 게이트에서 슬그머니 좀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전략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슬그머니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해서 빠져나가지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맡겨볼 일인 것이고. 근데 이제 지난 국감에서도 계속 그 여러 사람들이 실제로 그 라이브를 통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다 봤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 게이트를 뭡니까? 처음에 이제 그 만든 사람, 설계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의 범인이다. 결국은 그게 국민의힘이었다는 것이 진성준 의원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한 걸 보면 시기와 그 당시에 전 국민의힘 뭐 의원 혹은 현 의원 이런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공공개발 좌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LH 하려다가. 지금 우리는 설계자도 국민의힘이었고, 그리고 돈을 받아간 사람도 국민의힘과 관련된 그런 분들이었고, 그래서 결국 곽상도 의원님께서는 의원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는 저희가 시선을 돌리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요. 고민정 의원님도 다만 음식점 총량제 이런 문제도 그 정확하게 이것을 이러한 제도로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저는 정치권이 너무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가장 치열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바로 여의도 국회입니다. 서로 말꼬리를 잡고 정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 정답이 없는 거라면 야도 의견을 격렬하게 내면서 가장 좋은 방안들을 찾아 나가려고 해야지. 알겠습니다.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민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성동격서 전략이거든요. 지금 저희에게 여쭤보신 게 재난지원금하고 개발이익 환수제 같은 부동산 개혁에 대한 거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제가 이러한 전략을 피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 소비진작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없는 포퓰리즘으로 전국 단위를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하다. 소비진작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KDI 발간한 보고서 보면요, 그 소비 효과는 투입한 재원의 30%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고, 또 업종별로 매출액 증대 효과도 다른데요. 매출 감소 피해가, 저도 제 얘기 다 끝날 때까지 매출 감소 피해가 큰 대면 서비스업에서는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했다. 그래서 국민을 돕는 최선의 방안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야 된다라는 거고, 개발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도 이재명 후보가 개발이익 환수제를 말하는 건 좀 황당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외세의 나라를 판 사람이 독립운동을 부르짖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동격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철저한 수사를 한 다음에 그 원인과 책임자를 가려내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첫걸음이지, 어떻게 그 대장동 게이트에서 화천대유 민간 개발자들이 폭리를 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재명 후보의 잘못 설계 때문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생략하고 제도 개혁부터 하자라는 것은 그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엄중한 수사를 받으신 다음에 재발 방지 얘기하셔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시는 거다. 두 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재난지원금이 소비진작에 효과가 없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근거들을 말씀하셨는데,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실제로 지역을 안 가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을 가보면 상인들이 그 당시에 얼만큼 많은 효과를 봤는지 그분들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본인들이 하셔야지 그거는 정확한 수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특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KDI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보고서 보시면은 정확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오늘의 승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승자는 51대 49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입니다. 고민정 의원의 승리입니다. G.O.D의 촛불 하나 들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허나 의원님은 아쉬우시겠지만 네, 많이 아쉽네요. 네, 승부의 태도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 10분에 3부로 돌아올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